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스포킹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시기보다는 분석 전문가인 저와 함께 확실한 정보, 적중률 높은 픽을 조건 없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저희가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강원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원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능력을 통해 측면에서 활로를 열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동현은 중원에서 공수 전환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며 볼 운반과 수비 커버 능력 모두 안정적이다. 울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에릭은 빠른 역습 전개와 볼 운반 능력은 뛰어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루빅손은 속도감을 살린 돌파에는 강하지만 활동량이 제한적이어서 측면 수비 가담에서 부담을 주고 있다. 보야니치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방향 전환을 맡고 있지만 최근 패스 정확도와 템포 유지에서 반복적인 실수가 나타나고 있다. 강원은 조직력과 후반 카드 활용에서 점점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팀이다. 반면 울산은 3백 고집과 핵심 자원 활용 미비로 인해 경기 내내 연결고리가 끊기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 경기는 전술 효율성과 흐름의 탄력에서 앞서는 강원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대전 포메이션은 4-3-3이며 주민규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득점이 뛰어나지만 최근 연계 플레이에서의 기동력이 다소 아쉽다. 에르난데스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공간 침투 타이밍이 위협적인 자원이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 활동량 유지가 쉽지 않다. 김현욱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에 장점을 가진 자원이지만 전방으로의 전개 템포가 느려지는 상황에선 영향력이 떨어진다. FC 서울 포메이션은 4-3-2이며 둑스는 제공권 장악과 타기 플레이에서 안정감을 보이지만 골 결정력에서는 들쭉날쭉한 면이 있다. 안데르손은 빠른 침투와 좌우 전환에서 유연성을 보여주는 자원이지만 체력적으로는 후반 퍼포먼스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링가드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볼 터치 감각은 훌륭하지만 수비 전환 시 속도 저하와 위치 선점이 다소 아쉽다. 양 팀 모두 여름철 체력 부담과 일정 압박 속에서 경기 운영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전술적으로 밀어붙일 여력보다는 실수를 줄이며 체력 안배에 집중하는 흐름이 유력하다. 결국 이번 경기는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대구 포메이션은 4-3-2이며 세징야는 전방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의 방향을 전환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 김주공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지만 득점 마무리에서의 안정감은 다소 아쉬운 편이다. 카를로스는 간헐적인 침투와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으로 위협을 가하지만 활동량 유지에서 기복이 있다. 포항 포메이션은 4-3-2이며 이호재는 박스 안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헤더 정확도가 뛰어난 스트라이커다. 조르지는 빠른 템포의 전개와 간결한 1대1 돌파 능력으로 공격 리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성용은 후방 빌드업과 중거리 슈팅 모두 가능한 베테랑 미드필더로 경기 템포를 안정감 있게 조율해준다. 대구는 부상과 징계라는 연속된 수비 악재로 인해 경기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포항은 구조적 우위뿐 아니라 팀 조직력도 안정되어 있어 흔들리는 상대를 공략하기에 최적화된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경험과 흐름, 수비 안정성에서 압도적인 포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인천 포메이션은 4-3-2이며 무고사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제공권 장악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의 마무리 자원이다. 제르소는 좌측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탁월하며 속도와 개인기를 모두 갖춘 윙어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이명주는 중원에서 정계와 탈압박 그리고 이선 침투까지 폭넓은 전술 가용성을 지닌 자원으로 3명이 동시에 살아날 경우 인천은 전방 압박과 속공 템포를 매우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안산 포메이션은 3-4-1-2이며 제페르소는 전방에서 버티기보다는 수비 끌어내기에 치중하는 유형의 공격수다. 사라이바는 돌파는 좋지만 크로스 타이밍이나 마무리 집중도에서는 여전히 기복이 큰 자원이고, 라파 역시 박스 근처에서 활동량은 많으나 중원과의 연계가 제한되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인천은 전방 결정력과 전개 속도, 템포 조절까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고 날카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안산은 수비 라인은 두껍지만 그 안에 조직력은 없고 커버 시점도 계속 어긋나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에서 인천이 기세를 끌고 가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림이며, 이번 경기는 전술 심리 기량에서 모두 앞선 인천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성남 포메이션은 4-4-2이며 후이즈는 전방에서의 위치 선정과 세컨볼 반응 모두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원이다. 이정빈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인 플레이에 강점을 가지며 레안드로와 함께 좌우를 오가며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많다. 사무엘은 하프라인에서 전개 템포를 조율하고 상대 압박을 피해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남 포메이션은 5-3-2이며 하남과 발디비아는 빠른 전개보다는 연계 기반의 전통적인 투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알베르티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태지만 수비 시 전환 속도는 아쉬운 편이다. 전남은 기본적으로 500을 활용해 라인을 내리고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운영을 반복하고 있으며, 윙백 자원들은 공격 전환 시 과감히 올라오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측면 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약점을 노출 중이다. 전남의 500은 중앙만 두텁게 쌓인 채 측면 대응에는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반면 성남은 폭넓은 사이드 플레이와 짜임새 있는 침투 루트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정빈 레안드로 김범수가 살아나는 현재의 흐름은 전남의 수비 전환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측면이 무너지면 경기는 기울어진다. 이번 경기는 성남이 그 공간을 지배할 타이밍이다. 수원 삼성 포메이션은 4-3-3이며 김지현은 이번 경기에서 원톱 역할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지현은 올 시즌 대부분 이선에서 더 좋은 움직임과 연계 퍼포먼스를 보여준 자원으로 전방에 배치될 경우 포스트 플레이나 버티기보다는 전방 침투 타이밍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 이랜드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이데일과 에울레르는 빠른 측면 전개와 크로스 대응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서재민은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전개 연결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불안한 볼 처리도 간헐적으로 노출된다. 이랜드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면서 실점 리스크를 줄이고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안정형 운영 전략을 구사 중이다. 공격 전개가 어긋난 수원과 수비 중심 흐름을 유지하는 서울 이랜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누가 더 먼저 득점하느냐보다는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가 중요한 경기다. 전체적인 흐름은 무게 중심을 뒤로 둔 전술 구조 속에서 루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양팀 모두 확실한 공격 전개를 가져가지 못할 공산이 크다. 무승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흐름을 읽는 것이 실점 배팅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며 하라구치는 이선에서 침투 타이밍과 연계 센스가 뛰어나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도 살아있는 자원이다. 가네코는 우측에서 볼 운반과 크로스 타이밍이 예리하며 역습 상황에서도 빠른 전개에 큰 역할을 한다. 구스타프소는 볼 배급의 핵심으로 하프라인 아래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이성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후쿠오카 포메이션은 3-4-3이며 웰링턴 단케는 제공권은 강하지만 활동 반경이 좁고 수비 가담이 거의 없다. 키타지마는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압박은 시도하지만 간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볼 커버 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아키노는 템포 조절은 가능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며 상대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을 보인다. 우라와는 하라구치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페널티 박스 주변을 다양하게 공략할 수 있는 전술 응집력이 살아있는 팀이다. 후쿠오카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순간적인 간격 조절을 실패하면서 뒷공간에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응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매치업은 조직 응집력 vs 구조 붕괴의 대결이며 우라와가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는 순간부터 승부는 기울기 시작할 것이다. 후반 들어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는 후쿠오카 수비를 상대로 우라와가 리드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무료 멤버방 오셔서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주력 픽 고배당 픽 공유해드립니다.